이번 주가 시작되자마자 파월 연준 의장은 한 협회가 주최하는 컨퍼런스에 연단에 섰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면서 11월 FOMC에서 B컷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투자 시장을 위협하는 3대 악재가 불거져 나왔는데요. 먼저 일본에서는 신임 총리 취임으로 경제정책의 대변화가 예상되면서 금리 인상과 옌 캐리 트레이드 공포가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에서는 50년 만에 항만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고요. 여기에다 중동에서는 확전에 따른 지정학적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커스 금융톡의 주제는 파월 B컷 가능성 일축, 투자시장 불확실성 고조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인트는 파월의 B컷 배제 이유, 투자시장 위협 3대 악재, 그리고 리스크 관리와 투자 전략 등의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상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금융톡의 우보 박사입니다. 파월 의장은 지난 월요일 전미 실물 경제 협회가 주최하는 컨퍼런스에 기조연설자로 나섰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 목표 2%로 향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실업률 4.2%는 자연 실업률 추정 범위 안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자연 실업률이란 경제학에서 완전 고용 상태의 이론적 실업률을 말하죠. 이어서 파월 의장은 경제가 견조하고 인플레이션이 광범위하게 둔화되고 점진적으로 금리를 중립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날 파월 의장의 발언은 디스인플레이션의 진정과 노동시장의 안정에 대한 자신감으로 금리나 속도를 서두르지 않고 조절해 나가면서 경기 연착륙을 유도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월 의장이 이날 B컷의 가능성을 배제한 이유입니다. 이어서 파월 의장은 11월 FOMC에서 금리를 어떻게 할 거냐는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11월 FOMC까지 고용 보고서가 2개나 더 나오고 CPI와 PCE 인플레이션을 더 들여다볼 것이며 금리는 들어오는 데이터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올해 말까지 25bp씩 2번 더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가 탄탄하므로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사실 이 발언은 파월이 평소에 즐겨 쓰는 말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닌데요. 시장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11월 FOMC에서 50bp B컷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페드 워치가 파월의 말 한마디에 뒤집혔습니다. 불과 몇 시간 사이에 11월 FOMC에서 25bp 가능성이 63%로 올라간 반면에 50bp 인하 가능성은 37%로 급락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말 한마디에 위력을 실감나게 느끼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나라 안팎에서 커다란 악재들이 터져 나오면서 글로벌 투자 시장에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원지는 일본인데요. 지난주 자민당 대표 경선에서 총리로 지명된 이시바 시게루가 102대 총리로 공식 취임하고 새 내각이 출범했습니다. 그의 취임은 2012년부터 지속된 아베노믹스와의 결별을 의미하면서 일본 경제정책의 대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즉, 마이너스 금리 시대, 엔화 약세, 재정적자 확대 등의 경제 기조에 종지부를 찍고 대신에 통화정책의 정상화, 엔화 강세 지지, 그리고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 등으로 장기 디플레이션에 빠졌던 일본 경제를 다시 부활시켜 놓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일본 경제정책의 변화의 기대는 투자 시장에는 우호적이지는 못했는데요. 이시바 시게루가 총재로 지명된 바로 다음 영업일이었던 지난 월요일 니케이 225 지수는 하루 만에 4.8%나 폭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코스피도 2600선이 무너졌고요. 비트코인도 62,000달러대로 급락했습니다.
외환시장에서 엔화는 20화 시기로가 총재로 지명되자마자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환율이 달러당 141연대까지 가파르게 떨어졌습니다. 국제금융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러한 엔화 강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8월 초 블랙 먼데이를 불러온 이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여전히 글로벌 투자 시장의 뇌관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여기 비즈니스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이엔 캐리 트레이드 자금은 약 4조 달러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지금까지 청산된 캐리 트레이드 자금은 여기 그래프에서 보듯이 팬데믹 직후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투기적인 숏 포지션이 우선적으로 정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고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이엔캐리 청산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투자 시장의 변동성이 증폭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이 그래프는 잘 볼 수 없는 자료인데요. 일본은행의 금리 데이터와 세인트 루이스 연은 프레드의 미국 경기 침체 자료를 참고로 하여 제가 그린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청색선은 일본은행 정책금리의 역사적 추이를 나타내고 있고요. 분홍색 막대는 미국의 경기 침체 구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이후 일본은행이 정책 금리를 인상할 때마다 미국 경제는 경기 침체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일본이 긴축을 하면 엔화 강세로 엔 캐리 자금이 청산되면서 미국 경제의 경기 침체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때 경기 침체에 진입했는데 그 반대되는 현상이죠. 이러한 상황은 현재와 매우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행은 금리를 인상하고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에서 50년 만에 항만 노조 파업이 발생했습니다. 약 4만 5천 명에 달하는 항만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하여 동부 해안과 걸프 해안선을 따라 36개 항구가 일시적으로 폐쇄되었습니다. 미국 경제 물동량의 절반이 여기에서 선적되고 하적되고 있어 글로벌 경제에 미칠 파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파업은 미국 해상연합이 제시한 6년 동안 임금 50% 인상 안에 대해 국제항만노동조합 ILA가 거부하고 77%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항구 자동화에 반대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수출입의 3분의 1 이상이 영향을 받게 되고 파업이 일주일 지속될 때마다 GDP가 최소 45억 달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만 명 이상의 근로자들의 실직 가능성이 있고 대선 직전에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파업이 장기화되면 글로벌 공급망에 병목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들도 많은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 즉 GSCPI가 최근 들어 상승하고 있습니다. 항만노조 파업 이전 자료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 지수의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동에서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중동 사태가 전 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에 따라 유가가 WTI를 기준으로 배럴당 70달러를 단숨에 돌파하고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금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유가의 상승은 인플레이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 연준의 금리 경로가 달라지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엔 캐리 트레이드의 재정화 가능성, 미국 항만 노조 파업, 그리고 중동에서 지정학적 위기 확산 등 세 가지 악재는 글로벌 투자 시장을 위협하면서 불확실성을 크게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불확실성은 투자자들의 공포 지수인 빅스의 상승으로 이어져 10월 1일에 20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8월 초 블랙 먼데이 이후 두 번째입니다. 투자 시장의 위험과 공포를 의미하는
30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지만 항상 경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투자시장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투자 구루들의 촌철살인과 같은 투자 조언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만의 투자 심리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은 역사는 미래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말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불확실성이란 실제로 장기적 가치를 사는 사람의 친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투자 시장의 악재나 불확실성은 장기적으로 보면 소음, 즉 노이즈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장기적 가치 측면에서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끝 순서로 주요 내용과 시사점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 유의사항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파월 의장은 시장이 기대하고 있던 50bp B컷 가능성을 일축했다. 인플레이션이 2% 목표를 향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가운데 실업률 4.2%는 자연 실업률 추정 범위 내에 있고 실물 경제가 탄탄하며 점진적으로 중립 수준으로 조정 가능하므로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로 일본 신임 총리 취임으로 금리 인상 추진, 엔화 강세를 지지하면서 일본 경제를 부활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일본 은행의 긴축 시 미국 경제가 침체된 역사적 경험이 있다. 여기에다 미국 항만 노조 파업, 중동에서 지정학적 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등 투자 시장을 위협하는 3대 악재가 불거져 글로벌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그러나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불확실성은 장기적 가치를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투자 기회이며 따라서 투자 시장의 노이즈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조정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한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본 영상 시청 후 후보에 경제나무 링크에 들어가면 전체 방송 대본 스크립트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놓친 구체적인 데이터 확인과 복습용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상 업로드 몇 시간 후 댓글에 바로가기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천고마비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글로벌 경제 지식을 넓히고 성공적인 투자 생활에 힘과 도움이 되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